노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따뜻하게 지내는 일상, 혹은 혼자서도 자유롭고 평온한 하루를 꿈꾸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도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고 병원에 가는 일이 늘어나며 익숙하던 일상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둘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셋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들이 정말 만족스러운 답일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든든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 바쁜 자녀들의 일정, 손주들의 학업과 일정으로 인해 오히려 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눈치 보이는 순간들이 생기고 자신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지는 마음도 듭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루 종일 돌봐주는 간병 서비스는 매달 상당한 금액이 들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며 자신의 일상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은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 할아버지 두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고 특별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셨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먼저 김문수 할아버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인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히 일하시며 가정을 꾸리셨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건강하니 혼자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예상보다 외롭고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를 먼저 보내신 이후 삶이 더 무겁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차려진 밥상이 있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선 부엌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리도 사라지고 밥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은 오히려 공허했고 시간은 단조롭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TV 소리를 키워도 할아버지 두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고 특별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셨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먼저 김문수 할아버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인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히 일하시며 가정을 꾸리셨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건강하니 혼자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예상보다 외롭고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를 먼저 보내신 이후 삶이 더 무겁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차려진 밥상이 있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선 부엌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리도 사라지고 밥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은 오히려 공허했고 시간은 단조롭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TV 소리를 키워도 여전히 적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녀들에게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아들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고 손주들도 처음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도 하면서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 때문에 바빴고 손주들도 학교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낮 동안은 할아버지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작은 마찰도 생겼습니다. 아버지, 소금 좀 덜 넣어주세요. 요즘 혈압이 높잖아요. 밤에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자야 해서. 이러한 말들은 모두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점점 눈치가 보였고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아들은 걱정하셨지만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외로웠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김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떠오른 해결책은 바로 부분 간병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스스로 걸을 수도 있었고 밥도 알아서 해먹을 수 있었기에 간병인을 고용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목이 예전 같지 않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힘들었고 요리 도중 칼을 놓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집안일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고 나도 이제 나이를 먹긴 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주 5일 하루 2시간 정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부분 간병 서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불편하지 않을 거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겠지. 간병인을 처음 만나실 때는 솔직히 조금 어색하셨습니다. 간병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미 몇 년간 노인 돌봄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편하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누군가 개입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간병인이 매일 아침 방문해 간단한 청소를 해주시고 필요한 생필품도 구매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고 혼자 먹던 조용한 식탁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훨씬 즐거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기본 요금에 추가 서비스를 포함하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연금을 넘어섰고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모아두신 저축금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중단하자니 이미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 다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 할아버지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이준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해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병원비나 기타 일상적인 지출까지 감안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간병비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간병인과의 생활 방식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을 깔끔하게 느끼는 성격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다른 집안일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야 설거지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반복되다 보니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건데 왜 내가 상대방의 습관에 맞춰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간병인의 교체 주기입니다.
대부분의 간병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가정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기에 익숙해질 만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 정서적인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두는 것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김 할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도 있었고 시설 자체가 매우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의 질이 높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었죠. 특히 혼자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양원 가면 자유가 없어요. 단체 생활이라 사생활도 보장되지 않고 적응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러한 말들을 들으며 김 할아버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며 1개월 동안 체험형으로 요양원 생활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입소한 날, 김 할아버지는 낯선 환경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자기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낯설고 어려웠지만 금세 몇몇 분들과 친해지며 어느 정도 적응되는 듯 했습니다. 같은 또래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유의 제약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침 기상 시간이 오전 6시로 정해져 있었고 늦잠을 자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었고 개인적인 요청이나 특별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출 역시 사전 신청과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러한 규칙들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규정된 환경에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는 의문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편했던 점은 개인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운 좋게도 2인실을 배정받았지만 룸메이트와의 생활 패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의 생활 리듬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여기선 내 방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양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신이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남의 손길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자 김 할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김 할아버지는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후 다시 혼자 살아보니 처음에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고민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았지만 불편했고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컸으며 요양원은 자유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며 지내던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우연히 이웃 부부의 다툼을 듣게 됩니다. 그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김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오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는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저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내 집까지 들려서 하는 말인데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 데려오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 부부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가자 점차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배려는 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걸어가는 일은 때때로 용기를 요구합니다. 주변에서 기대하는 모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성실히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마인드셋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실천이 먼 훗날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오늘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의 과정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성장은 안전지대를 벗어났을 때 시작되며 모든 경험은 언젠가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관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솔직하게 다가가며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진정한 인생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아침, 김문수 할아버지는 조용한 동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이웃 가족과 특별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저녁 한 끼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이웃 가족 사이에는 따뜻한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후 4시가 되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그 시간 동안 이웃 부부는 여유롭게 퇴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녁에는 함께 따뜻한 집밥을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맛교환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생활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마트에서 사실 거 있으세요? 저희 갈 때 사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대신 내가 저번에 보니 화장실 전구가 깜빡거리던데 새 걸로 갈아줄게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김문수 할아버지는 외로운 노후가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노후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할아버지, 76세 이준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근무 중인 외동딸은 영상통화로 안부만 묻고 대학생 손자는 간간히 장을 봐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고 박영화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올빼미 형이셨습니다. 김정식 할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해 주방을 자주 차지하셨고 식재료 정리에도 매우 신경을 쓰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요리 솜씨 덕분에 모두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장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을 완화해주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영어에 능해 외국 의학 정보를 번역해 주셨고 이 할아버지는 오랜 기업 경력을 살려 집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들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 식비를 절약하고 남는 채소는 동네 장터에 내다 팔아 추가 수입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고, 박영호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올빼미 형이셨습니다. 김정식 할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해 주방을 자주 차지하셨고, 식재료 정리에도 매우 신경을 쓰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요리 솜씨 덕분에 모두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장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을 완화해주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영어에 능해 외국 의학 정보를 번역해 주셨고, 이 할아버지는 오랜 기업 경력을 살려 집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들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 식비를 절약하고 남는 채소는 동네 장터에 내다 팔아 추가 수입도 올렸습니다. 또한 넷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지역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 재무상담, 박영호 할아버지, 영어 수업, 김정식 할아버지, 요리교실, 장미옥 할머니, 건강관리 강좌.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한국에 잠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되어 방문했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단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혼자였다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을 많이 찾았지. 이 할아버지의 선택은 주변 노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이들의 공동생활을 노년의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소개했고, 비슷한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처한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하고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노후 생활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후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호하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처한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하고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노후 생활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후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호하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이웃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선택지 중 하나를 무작정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내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의미 있으며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 나침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